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범위는 좁지만 매번 공부하고 아는 것 이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도 금년 안에 기대되는 공모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 3인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카카오페이에 이어 이번에는 3인방 중 주인공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카카오뱅크 역사부터 슬쩍 말씀드리고 본론 시작할게요. 카카오뱅크도 역사가 짧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되었고요. 17년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계좌 개설한 고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고요. 19년도에는 주식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고객이 2배로 늘어 1000만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휴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역사가 5년밖에 되질 않아 굵직한 사건만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이 엄청 심플하죠. 예금, 적금, 대출, 주식계좌 개설, 신용카드, 그 외 일부 서비스, 이게 다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렸던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금융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느낌으로 문어발 느낌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딱 우리는 은행이다. 은행이 잘하는 것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뱅크를 틀에 박힌 고리타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섣부른 판단이죠. 이제부터 카카오뱅크 자랑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은행에 예금하면 바보 소리 듣죠. 왜냐고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번 공모 시장에도 돈이 많이 몰리는 거겠죠. 하지만 각설하고 그만큼 은행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유치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하지만 카카오뱅크 아닙니까? 그래서 신박하게 느껴진 예금 상품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임 통장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예전 개모임으로 모으던 돈을 통장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돈을 직접 주고받고 송금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카카오뱅크를 모임 통장으로 연결해서 돈을 자연스럽게 모임 통장으로 넘기는 것이죠. 이런 통장들은 금리가 몇 %이네, 이자가 붙었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1년 뒤에 여행 가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들 몇백 원부터 몇천 원을 알아서 자동으로 저금통이라는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예전 주머니에 들어있던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잔돈이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목돈이 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드린 두 상품을 보니까 고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한 틈새 상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는 은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출도 신박한 상품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거의 러시앤 땡땡급의 광고 느낌인데요. 1금융인 카카오뱅크가 이런 상품을 만들다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금리가 엄청 싼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상품들로 인해 카카오뱅크는 대출 실적도 매년 쭉쭉 늘어갑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벌써 18조 원의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랑,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은 뭐다? 점포가 없다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본사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점점 은행 업무가 모바일화되면서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죠. 하나은행은 1년 만에 29개 점포를 줄이기도 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점포를 줄이는 것과 필연적으로 같이 가는 게 직원 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은행이 29개 점포를 줄였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줄어든 직원 수는 367명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직원이 180명 늘었습니다만 애초에 점포가 없다 보니 기존 은행들보다는 직원 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죠. 직원 수가 적어지면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도 판관비는 훨씬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률이 커진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은행 업무가 점점 모바일로 대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어플리케이션 사용률을 보니 단연 카카오뱅크가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1위가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을 잘 다루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0대부터 40대까지 카카오뱅크가 사용률이 1위입니다. 이것도 결국 카카오페이랑 마찬가지인데요. 10대부터 40대가 카카오뱅크가 모바일에서는 제일 편리하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기만 하면 결국 20, 30년은 그냥 카카오뱅크로 가는 겁니다.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쓰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을 같이 사용하는 중복 사용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급여 통장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은행을 이용하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예금이나 신용대출은 카카오뱅크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영상 후반부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는 많은데 사실 실적으로 기존 은행들과 비교하면 갈 길은 좀 멉니다. 카카오뱅크는 19년 기준으로 총 이익이 2,135억 원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은커녕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과 비교해도 아직은 이익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9년도에 흑자로 전환되고 20년 3분기까지 본다면 이익을 엄청나게 개선시켰죠. 그래서 19년 2%의 이익률이 15%로 개선되는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조만간 지방은행 수준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제 주주 현황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페이는 딱 2개 법인이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엄청 복잡합니다. 주요 주주들은 잠시 후에 언급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총 발행된 주식수가 무려 3억 6,500만 주입니다. 상장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때 유상증자 금액이 주당 23,500원이었습니다. 이를 총 발행 주식수에 곱해보면 벌써 상장도 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8조 5,8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대형 IPO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때 지분을 보유한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공모 청약을 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한 관련 종목들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여하튼 대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상증자의 단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는 현재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카카오는 20년도에도 주가가 상당히 올랐지만 금년에도 계열사 3군데가 상장을 추진하므로 주가가 아마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벌써 PER이 75.8이므로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대 주주는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최대 주주인 카카오보다 딱 한 주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분율은 약 34% 수준이고요. 카카오뱅크 보유 가치는 카카오와 비슷하게 2조 9천억 원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최근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 금융주이다 보니 PER은 6.8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낮은 수준이네요. 하지만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미래 가치에서 점수를 좀 많이 까먹고 있는 업종이므로 PER이 낮다고 바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3대 주주로 KB금융입니다.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보유 가치는 8,580억입니다. PER은 5.1 수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종이므로 전후 좌우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게임 회사지만 될성 부른 종목들에게 투자를 잘하는 사실상 투자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분 4%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 가치는 약 3,432억 원입니다. PER은 40.2이고요. 참고로 주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20만원 갔다가 쭉 빠졌는데 저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상장 후에 빅히트와 함께 추락하여 현재는 13만원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빅히트만큼의 지분율은 없으니 저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스24입니다.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작년 12월에 급전이 필요해서 19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주당 2만 5천에 팔았고요. 매각 자금으로 48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지분율은 1.4%입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1,335억 원이므로 현재 예스24의 시총인 절반 수준입니다. 예스24는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지분 가치 1,300억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사업으로 인한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는 2분기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 뒤이어 카카오뱅크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표 주관사는 KB투자증권이고요. 아직 반년 정도 상장 일정이 남았으므로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죠. KB증권은 일반 고객은 청약 한도가 100%이고요. KB증권을 청약 외에는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일반 고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KB증권을 평소에 이용하신 분들은 청약 한도 200%를 받을 수 있는 우대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 전월에 1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던지 아니면 전월 주식 매수 금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면 우대 고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장외 주식 거래가 없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간간히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77,500원이더라고요. 9월에 11만원 정도에서 약 3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카카오뱅크가 3자 배종으로 유상증자했던 단가 23,500원에 비하면 3배 가격입니다. 장외 주가인 77,500원을 적용하면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28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언론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맥스 시가총액을 20억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버무려 가지고 저의 상상력으로 상장 시나리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공모가 200%로 상장 당일 시작했을 때 시가총액이 20조에서 28조 사이에 위치하는 금액이 나오게끔 가정을 했고요. 이것을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아마 추가 발행될 주식수의 범위는 좁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 1천만 주 정도만 신규 모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공모가도 너무 높아지면 시총이 너무 커지므로 유상증자 금액보다 약 만원 정도 높인 35,000원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1천억 원이 나오고요. 상장 당일에 공모가가 200%로 출발한다면 시총은 26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나리오를 써본 것이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관점으로 카카오뱅크 고민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하고 있는 기존 은행들에 비해서 실적은 굉장히 낮은데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단연 1등이라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지만 현재의 실적으로는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도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투자하실 분들은 미래 가치의 점수를 굉장히 부여해야 되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뱅크도 빠른 성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주어야만 상장 후에도 어느 정도 주가는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대출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에서는 작년 기준에 비중이 15%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비중이죠. 하지만 결국 대출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19년도 대출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33%입니다. 약 3분의 1인데요. 결국 3분의 1 시장을 포기하고는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금년도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 삼형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는 범위는 좁지만 매번 공부하고 아는 것 이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